자, 오늘도 돈 벌기를 신나게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는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외국인이 5월에는 주식을 팔아라, 셀인 메이라는 증시 격언대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줄곧 주식을 내다 팔고 있지만 코스피에서는 매수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특히 5월 들어서 유가 증권 시장에서 1조 4천억 원 넘는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얘기할까 하다가 그냥 제 네. 스타일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냐면은 그냥 뭐 지표로 뭐 해주시는 분은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뭐 대형주 대 소형주 상승률 비율 이런 거 따지면 대형주가 더 높고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또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건 한국인들의 특성인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어렸을 때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을 운동회 때 청군하고 백군으로 나눠서 싸우죠. 네. 그러면은 내가 청군이면 백군은 무조건 죽여야 돼요. 그리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했을 때 한 명을 선택해버리면은 다른 쪽에서 삐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맨날 선택의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선택해야지만 돼요. 근데 그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이 청군, 백군 다 합치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고, 엄마 아빠 다 합치면 우리 패밀리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죠. 그게 뭐냐면, 그렇게 자라오다 보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은 하나를 그냥 완전 골라야지만 되는 어떤 그쪽으로 몰리게 되거든요, 심리가.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 2차전지도 마찬가지죠. 배전반이라고 불리워서 우리나라 배터리 전기차, 2차 전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산업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하나를 완전 뭐 예를 들어 반도체가 죽으면 2차 전지가 살고, 2차 전지가 살아나면 반도체가 죽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아예 다른 판단의 기회를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강요당해요. 만약에 선택을 안 하면은 너는 깍두기네, 저리 빠져, 이런 게 되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약간 단짠단짠이나 달의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단 거를 계속 먹다 보면 짠 게 땡기는 거고, 짠 거를 계속 먹다 보면 단 게 땡기는 거고, 보름달이 차면 초승달이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걸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혹한기 훈련하는데 계속 혹한기 훈련할 줄 알고 혹한기 훈련 그거 하고 있다가 동사 당하는 거고, 유격 훈련이 계속 될 줄 알고 8번 PT 외우고 있다가 8번 PT 계속 하고 있다가 다리 찢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혹한기 훈련할 때 유격 훈련을 생각해야 되고, 유격 훈련할 때 혹한기 훈련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죠. 그거를 못 하는 걸 수도 있고 주위에서 강요당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지금은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유튜브나 SNS의 시대가 열리면서, 옛날에는 그 방송국에서 운영하는 그런 어떤 저 전문가들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1, 2등 하시는 분이 뭐 회원 수가 막 2,000명, 3,000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유튜브는 구독자 수 잘 나가시는 분이 막 100만 명이에요. 그 파워 자체가 틀려요. 그러면 변동성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 영향력 있는 유튜브의 영향을 받아서 아까 전에 그 선택을 해야지만 되는 마음에서 어떤 부분에 선택을 하는 그 부분의 결과가 완전히 아주 날카롭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굉장히 극단적인 변동성이 나타나요. 근데 그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군, 백군을 선택해야 되만 됐고,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지만 됐던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소형주로 몰려있다가, 코스닥 소형주가 아니라 코스닥 시장 자체가 작은 쪽으로 몰려있다가 코스닥에 쏠림 현상이 있으니까 대형주로 가는 것이 당연한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 코스닥에 완전히 꽂혀 있기 때문에. 네, 한쪽을 그런 선택해야 부분입니다. 되는 뭐 네. 강요당하는 그런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5월에는 팔아라는 증시 격언대로 코스닥은 또 줄기차게 팔고 있는데, 코스닥은 이렇게 파는 이유는 또 뭘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거죠. 지금 코스닥에서 뭐 시가총액 상위만 봐도 아실 거예요. 1위랑 2위가 에코프로비엠이랑 에코프로인데, 뭐 저기를 뭐 그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그 로빈후드 밈 얘기하면은 또 뭐 그 주식이랑 같냐? 그러니까 같진 않죠. 당연하죠. 뭐 게임스탑이랑 무슨 배드베스 앤 비욘드 지금 상장 폐지 확정됐는데, 뭐 그거랑 그 기업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까 전에 말한 거예요. 유튜브가 생기면서 그런 그 영향력들이 세지면서 그런 굉장히 그 압도적인 어떤 물량으로 밀어내는 현상들이 점점 더 강해지다 보니, 그 부분에서 이제 저기를 놓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코스닥이 강했던 이유는 그거잖아요. 지금 뭐 2차 전지가 워낙 강해서 그걸 하드 캐리했기 때문에 가는 건데,
지금 결국에는 지금 거래소는 삼성전자가 1위고 SK하이닉스가 3위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합치면 패밀리인데 엄마 아빠를 선택해야지만 되니 이 지금 배터리의 배전반이 이끈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배터리랑 전기차가 살면 반도체는 죽어야 되는 거고 반도체가 살아나면 배터리 2차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극단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극단으로 나눠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해서 0.31% 빠진 1,333.8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환율 1,330원대 이 외국인의 매수세로 환율을 방어를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환율이 낮아지겠죠. 근데 이제 뭐 그 아주 장기적인 거는 이제 환율은 원래 그 나라의 힘인 건 아시죠? 국력이 아예 떨어져 버리면은 미국 달러가 영원히 떨어지겠죠. 하지만 미국의 국력은 그렇게 단순간에 무너지지 않고 이제 우리가 그냥 증권망에서 말하는 뭐 중기적인 흐름 이하의 흐름은 이제 그 주식시장의 매수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수출이나 이런 수출 수입보다는 주식시장의 규모가 훨씬 더 커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환율은 지금 밑을 깨고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그런 것들이 만약에 나타나면 이제 환투기 세력이 또 밑으로 하방을 쏠 수도 있고요. 그럼 그게 더 가속화되는 것이고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지금 밑으로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외국인의 매수세 중에서 유독 반도체 사랑이 돋보이는데 반도체 매수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그 증권방송에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라던가 이런 거 되게 신경 쓰잖아요. 그 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미국인 입장에서는 외국인 순매수 상위가 나올까요? 제가 뭐 영어는 잘 모르지만 그 증권방송 채널 바로 근처에 그 외국의 뭐 CNBC나 그런 거 다 붙어 있잖아요. 외국말로 나오는 거. 거기에 뭐 표는 볼 수 있잖아요. 표에 무슨 외국인 순매수 상위가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미국 그 주식에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는 뭐겠어요? 외국인은 자기네 미국인보다 더 영향이 작고 수량이 작은데 외국인 순매수 상위를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투자 금액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럼 투자 금액이 더 크면 뭘 할 것이냐? 그럼 작은 우리나라 주식만 살 것이냐? 아니죠. 지구본을 전체로 했을 때 모든 대륙의 걸 사겠죠. 대신에 큰 대륙을 더 많이 사겠죠. 그리고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을 더 많이 비중시켰고, 그럼 당연히 그냥 미국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세계 최고의 주식들을 더 많이 사겠죠. 예를 들어 지금 램리서치라던가 지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던가 KLA 같은 경우는 전부 20개월 선이 이미 돌파해 오는 상황이었고 TSMC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뒤늦게 갔지만 왜 그게 뒤늦게 갔는지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옛날에는 저기가 더 중요했어요. 장수의 힘이. 장수가 나와가지고 여기 무기상들한테 무기를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무기가 다 비슷비슷해요. 거기서 고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너무 좋은 무기가 와서 그 무기가 있으면 그냥 다 이겨요. 슈퍼 무기예요. 그러니까 완전 가불이 바뀌었죠. 장비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램리서치 식각 장비라던가 어플라이 머티리얼 증착 장비라던가 ASML의 노광 장비를 안 쓰면 경쟁에서 져버리기 때문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TSMC 같은 업체들보다는 지금 아까 말한 그 장비 회사들이 이끌어가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램리서치,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KLA가 먼저 올랐고 ASML 같은 게 먼저 올랐다는 거는 그 반도체 장비 회사 주식을 사면서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시가총액이 더 작은 반도체 장비 회사도 같이 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만 사랑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주식을 같이 사는데 포트폴리오에 일부 들어있었던 거죠. 네. 적은 금액이. 네. 그것들은 이미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의 장비에서 나타났던 것이고 네. 그것을 판단하려고 저기를 열어놨어야, 뇌를 열려고 계속 매일 각성을 해야지 되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상황이 그렇군요. 지금 다다른 거죠. 네, 세계적으로 반도체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과연 7만 전자로 올라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또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계속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나중에 저한테 비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많잖아요. 페이스북 열심히 멋있는 글 남겼는데 나중에 내 상황이 그 반대로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에요. 뭐냐면은 바로 얼마 전 1년 됐나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억나세요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렇게 외치면서 10만 전자니 12만 전자니 그 외칠 때
그때랑 지금은 어땠어요? 반도체 혹한기 얘기하면서 뭔 재고가 사상 최고치로 쌓여가지고 뭐 거기에 눌려 죽느니 무슨 뭐가 감산을 하고 뭐 삼성전자도 버티지 못하고 어쩌고 지금 완전히 지금 정반대의 상황이 1년에 지금 2번 온 거 아시죠? 근데 지금 주가의 상황 어떻게 됐죠? 반도체 슈퍼사이클 들면서 12만 전자 외칠 때는 어떻게 됐어요? 5만 원 깨고 4만 원 내려가더니 지금 반도체 혹한기여서 반도체 어떻게 하냐고 재고에 깔려줄 게 생겼다. 하는데 7만 원 가려고 하고 있고. 네. 여기서 뭘 명심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 탑픽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 뭐 오늘 말하면 또 저게 피크라 그렇긴 한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가 뭐 좋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뭐 TSMC 워렌 버핏이 TSMC를 선택한 이유가 TSMC에 뭐 약간 물리는 것도 괜찮죠.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근데 TSMC를 선택한 이유는 거기에서 헤게모니를 쥐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면 TSMC라는 그 원래 모델 자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파운드리라는 모델을 창출한 다음에 거기서 다 땡겨주는 거 아니에요. 팹리스를 땡겨주고 뒤에 옵사트를 땡겨줘서 대만의 완전 반도체 왕국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반도체 왕국에 어떻게 속하면 콩고물이라고 하면 좀 그렇구나. 밸류체인 어쨌든 그 왕국에 속하면 굉장히 이득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 저기서 아까 땡겨주는 팹리스나 그 오사트 업체들처럼 선택은 못 받아요. 왜냐하면 대만 업체들을 땡겨줄 테니까. 근데 아까 얘기한 장수한테 무기를 제공하는 그건 할 수 있어요. 한미반도체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 톱을 제공하고 있죠. 소우. 영화 제목에 나오는 소우. 마이크로 소우. 그 자르는 절단기. 거기다 또 뭐가 엮여있냐면 아까 전에 뭐 반도체 장비 회사도 다 얘기했지만 지금 제일 가파르게 오른 건 엔비디아거든요. 사람들 관심에서 잊혀졌던. 코인이 급락을 해서 이더리움 채굴에 필요한 그래픽 카드만 해도 엔비디아 급락을 했다가 다시 뭘로 떠올랐나요? 챗 GPT의 기둥이 되는 GPU. 옛날에 우리가 그래픽 카드라고 불렀잖아요. CPU에 달리는 그래픽 카드를 선택하는 건 차선의 문제였는데 지금은 아니죠. GPU로 승격이 됐죠. PU가 다 붙었잖아요, 뒤에. 그래서 엔비디아에 관련돼서 엔비디아가 그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 때 연결해주는 그 부분의 장비를 또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TSMC랑 엔비디아에 다 엮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장비가 규모가 작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램리서치나 ASML이 다 휩쓸고 있는 그 장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 게 비상정에서 CMS예요. 그 다음 원익 IPS고. 근데 CMS랑 원익 IPS가 전체 반도체 세계 장비 매출을 차지한 비중이 0.대예요. 0.대. 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한 상태에서 어쨌든 아주 거대한 밸류체인의 어떤 하나의 작은 톱니라도 될 수 있는 거기서 이제 골라야죠. 네. 그게 뭐 한미 반도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오늘 급등했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계속해서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금요일인데 여행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6월을 2023년 여행 가는 달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구체적인 내용을 완전 살펴보지 않았는데 여행의 어떤 부흥을 시키겠다 한데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들어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수로 커버를 칠 수 있는 거는 미국하고 중국. 미국하고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안에서 내수의 여행만으로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미국 증시에서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뭐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 하얏트 지금 전부 거의 신고가 수준에 가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여행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간다는 거는 국내 여행 수요만으로 저게 커버가 된다는 거고 호텔 체인을 전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정이 다르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지금 몸집을 축소하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버티느라 그 작업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하나투어 예를 들면 SM 면세점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엔터테인먼트 그 SM 엔터테인먼트가 아니고요. 하나투어가 컨소시엄을 결성해서 SM 면세점을 했는데 면세점 철수했죠. 그리고 하나투어가 하던 인사동 호텔 그거 팔았죠. 왜냐하면 너무나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직원들 다 쉬게 하고 버티려고 그걸 팔면서 버텼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요. 여행하고 네. 뭐 면세점, 카지노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은 아직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다. 네. 이게 결국 중국인의 그 유입이 본격적으로 풀려야지
화끈하게 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우리나라 여행사들의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있는데 여행주를 담아보면 좋을까요? 어떤 종목 노려보면 좋을까요? 여행주를 좀 적극적으로 담는 거는 좀 반대고요. 뭐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우리나라 뭐 거기에 관련된 거를 한다면 엔터를 사시는 게 왜냐면 자 예를 들어보죠. 그 지금 뭐 해외 공연을 막 하고 있잖아요. 블랙핑크가 코첼라 공연을 하고 지금 그 저기 세븐틴이 저기 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 YG의 트레저가 일본 공연하고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지금 밖에 나가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인천공항이 지금 붐비긴 하지만 그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여행객들은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이 유입이 많아져야 되는데 연예인들처럼 그렇게 밖으로 막 왔다 갔다 많이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주를 적극적으로 투자하긴 그렇고 뭐 굳이 하자면 그래도 저는 저기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직판 여행사. 하나 투어, 모두 투어는 간판 여행사거든요. 네. 간접 판매 여행사라고 대리점에 그 딱지를 붙이고 대리점 수수료를 내고 이마트나 뭐 저기 모던하우스나 이런 데 가면 킴스클럽이나 이런 데 가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왜 지금 좀 그러냐면 이 보수적인 거를 추구하다가 일로 확 못 바꾼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 하나투어 2.0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옛날에 고객들이 계속 요구하던 거잖아요. 제발 바꿔라.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거기서 하나투어가 예전에 뭐 예를 들어 그 돈을 내고 그러면 뭐를 바라느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변화하는 건 좋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노랑풍선이라던가 이런 직판 여행사가 더 유리하지 않나. 네, 노란 풍선 등의 직판 여행사들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